안녕하세요. 드디어 질질 끌고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그 쿠다 메모리를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들 읽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냥 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어렵다는 게 이게 그죠? 이게 코딩을 하다 보면 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전 조금 오픈CL을 좀 해봤지만 그 하다 보면 이제 병목이 생기는 그 부분이 있는데. 네, 이 강의 자료만 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하고 빨리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 전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쿠다 프로그램 좀 봤고 디바이스 메모리로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것들을 주로 봤고, 그래서 그 이제 매핑 문제에 대해서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전 것들에서. 이제 그리드가 뭐냐, 뭐 스레드 블락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는 게 크게 5가지인데, 일단 메모리 하이어라키,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 뭐 글로벌 메모리가 뭐고, 컨스탄트 메모리가 뭐냐, 그리고 텍스처 메모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 개념이 뭔지, 그리고 나중에 정리하고 성능을 이제 잴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본 강의의 그 개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U 메모리가 뭐다라는 걸 GPU 카드에서 이렇게 좀 보여주는데,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익숙한 PCI 익스프레스 요걸 통해서 호스트 메모리로 인터페이스가 되고, 그리고 여기 쉐어드 메모리하고 캐시 레지스터를 담당하는 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GPU D램 메모리가 있어요. 요새도 이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GTX 타이탄 G 경우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메모리 뷰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이는 그 크게는 일단 첫째 호스트하고 이제 GPU하고는 PCI 익스프레스 통해서 이렇게 그 GPU에 있는 D램과 이제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 PCI 익스프레스가 사실 보면 빠르지만 그 온칩 메모리 속도나 대역폭에 비해서는 작기 때문에 되게 느리다고, GPU 프로그램 할 때는 그건 좀 느리다고 좀 생각할 개념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스레드가 그 액세스가 가지고 있는 게 총 4가지인데, 이제 그 레지스터하고 로컬 메모리, 로컬 캐시, 그리고 메인 D램 메모리가 있어요. 레지스터는 그 스레드가 리드 라이트 하는 거고, 또 로컬 메모리 마찬가지로 스레드가 리드 라이트 하고, 그리고 로컬 캐시는 그 블락이 하는 거예요. 여기 블락 있죠. 그리고 메인 D램 메모리라는 거는 그리드 전체에서 이제 관장하는 건데, 이거 제가 좀 적어봤어요. 이제 용어가 쿠다를 배울 때 참 좀 이해가 좀 딱 안 왔던 게, 이게 용어가 좀 있거든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긴 할 건데, 제일 먼저 그 스레드는 사실 그 OS에서 말하는 그 스레드하고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냥 좀 오픈CL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워크 아이템이 제일 맞다고 보거든요. 뭔가 이게 처리하는 기본 단위고, 그 스레드 블락은 그 워크 아이템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제 오픈CL에서는 워크 그룹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ND 레인지라고 이제 부르는데, 오픈CL에서는 이건 쿠다에서는 그리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글로벌 메모리, 컨스탄트 메모리가 비슷한데, 이 오픈CL에서 말하는 로컬 메모리는 쉐어드 메모리고 하지만 그 컨텍스트에 따라 로컬 메모리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쿠다에서 레지스터는 그 여기는 프라이빗 메모리, 오픈CL에서 말하는 프라이빗 메모리를 뜻하고, 그 이제 쿠다 코어가 그 실질적으로 그 프로세싱 엘리멘트와 동일한 거고, 그리고 SM이라고 하는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 라는 이제 쿠다에서 개념이 이제 컴퓨트 유닛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그 서로 동치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좀 편해. 물론 쿠다를 주로 하겠지만 오픈CL 코드를 가끔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좀 이거의 개념에 대해서 알면은 좀 편하고요. 로컬 메모리를 한번 다시 보면은 이게 스레드에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핵심 개념은 뭔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글로벌 메모리에 매핑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능상에서 유의할 사항은 뭐냐면 그 레지스터를 이제 초과해서 사용해 버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로컬 메모리를 써서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퍼포먼스에 되게 저하하는데 되게 좀 악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데, 콘스턴트 아닌 걸로 베리어블로 인덱싱을 해버리면 로컬 메모리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놓은 게 있는데, 이 스택 오버플로우 여기 한번 찾아보시면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 레이턴시라는 게 감이 좀 실제 해보지 않으면은 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나이스하게 표로 비교를 해놨는데, 레지스터가 제일 빠르고 글로벌이 아무래도 느리죠. 200배에서 800배가 느리고, 뭐 쉐어드 메모리, 뭐 L1 이런 건 다 레지스터하고 사이클이 거의 비슷하고, 아무튼 글로벌이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맥스웰 파스칼은 이제 또 약간 옛날 얘기가 되었는데, 뭐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최근도 아니고 이제 볼타, 지금 뭐죠? 이 다음 거 나온 것 같은데, 뭐 이 제너레이션마다 약간 구조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매뉴얼을 잘 읽어봐서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하는 환경이 뭔지, 대부분 뭐 하이 레벨 라이브러리를 쓴다면은 그걸 몰라도 아마 써도 될 수 있는데, 좀 한 번쯤 이해는 하고 가는 것들이 좋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만든 이제 암페어를 좀 찾아가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뭐 대동소이해요. 뭐 레지스터나 뭐 리돈 메모리도 지금 뭐 암페어 아키텍처는 뭐 120kB까지 이제 많이 점프가 됐고, L2 캐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거의 한 40메가가 돼요. 옛날 같으면 6메가, 뭐 4메가 정도 됐는데, 디바이스 메모리라고 해서 이제 막 40기가씩 이제 GPU에 탑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D램 인터페이스도 비트 밴드위스가 되게 높아졌어요. 아무튼 성능이 되게 좋아졌다는 거고, 이거는 인사이드 볼타가 아니라 뭐 암페어는 암페어대로 아마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정보를 어떻게 아냐면 디바이스 쿼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쿠다 get device properties 하면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쿠다에 대한 정보. 기본적으로 쿠다 프로그램 하려면은 디바이스가 뭔지에 대한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이 레벨에서만 맨날 할 거 아니라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능이 GPU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로벌 메모리를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이건 보면 퀄리파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 퀄리파이어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데, 이걸로 스태티컬리, 그러니까 컴파일 시점에 GPU 글로벌 메모리를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디바이스는 호스트가 이렇게 해놓으면 호스트가 부를 수가 없고, 그리고 함수의 반환 타입이 제한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 이런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뭐 쿠다 맨카피 투 심볼, 쿠다 맨카피 프롬 심볼, 이걸 이용해서 메모리 카피를 할 수가 있고, 뭐 이건 나중에 코드 이젠플 같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유니파이드 메모리가 뭐냐인데, 이건 좀 나중에 나온 개념인 것 같아요. 이제 쿠다 이제 6.0 이후, 케플러 아키텍처 이후인데, 이게 실제로 같은 건 아니지만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같다라고 이제 취급을 해도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게 뭐라 그러지? 매니지드가 알아서 얘가 되는 것 같진 않고, 그것도 좀
함정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쿠다 디바이스 함수라는 거는 이제 호스트 스레드하고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되게 돼요. 이건 오픈CL 커널하고는 동일하고요. 그래서 그 호스트하고 디바이스 간의 이제 동기화를 위해서 쿠다 디바이스 싱크로나이즈 아니면 뭐 오픈CL 같은 경우는 이제 CL 피니시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 CL 피니시나 아무튼 이 동기화를 좀 잘 해주지 않으면은 성능을 갉아먹는데 되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잘 이해를 해서 그 매번 그걸 그 동기화하는 걸 잘 해줘야 돼요. 이게 너무 자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일단 되게 기본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게 PCI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코스트가 크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GPU 프로그램 할 때,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호스트는 CPU하고 GPU 간의 메모리 이동이 너무 잦거나 하면은 성능을 많이 깎아먹는다라고 대충 보면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U한테 알아서 계산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 주고 나중에 그 한 번에 이제 계산 결과 값을 읽어오는 게 코드를 빨리 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쿠다 유니파이드 매니지드 메모리라는 게 암시하는 뭐냐 하면은 그 메모리라는 게 그 가상적으로만 이게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GPU는 아직 여전히 별도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결국 뭐 PCI나 NVLink를 통해 가지고 결국엔 데이터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매니지 하는 거 자체가 좀 쉽다는 거고 조금 더 쉽다는 건데, 하지만 이 핸드 튠 코드, 그러니까 손을 직접 하고 제대로 이해해서 손으로 짜는 코드가 더 정교하게 컨트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셈블리를 잘 이해해서 코딩을 하는 게 더 빠르겠죠. 네, 늘 어렵고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걸 한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콘스탄트 메모리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건데, 그럼 콘스탄트 메모리가 뭐냐면 D램에 있어요. 이렇게 가장 밑단에 콘스탄트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메모리에 이제 저장되어 있고, 그리고 그 스트리밍 멀티프로세서의 그 컨스탄트 캐시마다 이제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런타임에서 이제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대로만 쓰면은 글로벌 로드에 이제 한 16분의 1 수준으로만 이제 거의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언제 쓰느냐고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주 소량의 데이터가 리드 온리일 때, 그리고 와이프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스레드 묶음인데, 데이터 그 값들이 이제 브로드캐스팅 될 때 쓰고, 그리고 그 캐시가 이제 찰 때 이제 굉장히 차고, 그리고 캐시 그 히트가 없으면은 좀 느리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 타임에 컨스탄트 그 퀄리파이어를 이용해 가지고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쿠다 멤카피 심볼을 이용해서 이제 카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콘스탄트 심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콘스탄트 메모리 브로드캐스트는 뭐 코드 뭐 예제는 뭐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트 메모리라는 게 뭐냐, 뭐 디파인을 가지고 뭐 그 콘스탄트로 그러니까 디파인으로 한 걸 이제 바꿀 수 있냐 했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이건 프리 프로세서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이게 그 런타임에서 바뀔 수 있는 그 상수들만 이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렇다는 거고 아마 좀 더 이거는 하다 보면 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텍스처하고 리드 온리 메모리가 있는데 좀 전에 그 네, 콘스트가의 그거가 그게 지금 이걸 사실 뒤에 나오는 내용도 겹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읽기 전용으로 네네, 브로드캐스팅이라는 말은 이제 모든 스레드가 공통적으로 쓸 데이터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 변화가 없을 만한 데이터를 올려놓아야 될 그런 메모리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이거를 뭐라고 했지, 선생님? 이거요? Only displays constants that may change at runtime. 그 이게 그 네, 무슨 뜻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이게 네, CPU가 GPU한테 보내줄 때 바뀌는 건 가능한데, 그런 네네, 런타임에서는 네네, 네, 안에서 돌아갈 때는 바뀌면 안 된다. 바뀔 수 없다. 뭐 네, 그런. 뭐 그런 네 맞아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 되게 비슷한 게 있어요. 텍스처하고 리드 온리 메모리 도대체 뭐냐. 근데 저도 이거 좀 한참 좀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 왠지 이거 텍스처 들어가니까 이거 그래픽스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텍스처 메모리라는 게. 그 원래 GPU라는 게 그 뭐 이제 3D 가속화하고 하다가 결국엔 지금도 그렇게 쓰이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이제 좀 다른 용도가 이게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옛날에 썼던 용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래가 있는. 근데 그걸 반영한 것들이 예를 들면 케플러까지는 이제 아예 그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냥 L1에 그냥 다 합쳐져 버렸대요. 근데 그 유스 그럼, 케이스는 같은데 약간 다르게 좀 쓸 수도 있다는 거고.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이 리드 온리하나 뭐 텍스처 메모리 어떨 때 쓰냐는데 이거 데이터가 리드 온리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커널이 이게 밴드위스 리미티드 되어 있을 때 쓸 수 있다는 그때 쓰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가만 뭐 2D 뭐 3D 뭐 이건 뭐 그건데 이게 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텍스처의 그 원래 그 용도를 생각해 보면은 하더라 그 좀 이해가 됐었어요. 뭐냐면 원래 그 3D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막 그 있잖아요. 뭐 뭐냐 그 원래 폴리곤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뭐 뭐야 이렇게 막 뭐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뭐 토끼를 그리려고 쳐요. 그러면 이제 3D를 하려면 막 뭐 이렇게 막 뭐 삼각형 뭐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껍데기를 짜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2D 텍스처를 이렇게 입히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결국엔 같은 데이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그 3D 이렇게 그 형상에다가 그 이제 면을 갖다 붙이는 거겠죠. 근데 그 2D 텍스처가 여러 번 참조될 경우가 많아서 텍스처 메모리라고 따로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리드 온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게 텍스처 메모리 when to us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좀 그 아까도 제가 그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 거기 가면은 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3D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알았겠지만은 이제 저처럼 모르는 사람들이 텍스처 메모리 뭐지? 이걸 왜 쓰지? 우리는 3D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텐데 약간 그 뭔가 멀티 디멘전의 그 데이터인데 어, 그 리드 온리 한 경우에 주로 쓴다라고 보면은 대강 맞을 것 같아요. 맞겠죠? 혹시라도 틀리면 아니라고 좀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텍스처 메모리 바인딩 하는 게 있고 뭐 사실 이게 딱히 와닿지는 않아요. 그 개념은 있지만 이게 뭐 실제 이제 코드에서 이제 적용해서 써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되게 유용할 한 개념이라고 저는 뭐 생각은 해요. 나중에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 3D 그래픽스 말고도 할 때 좀 다시 한번 돌아와서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코드 예제가 뭐 되게 좀 많은 분야 중에 하나서 좀 다른 것 좀 읽어보면서 참고를 했고요. 그래서 리드 온리 메모리가 뭐냐 해서 뭐
텍스처도 필요 없고 뭐 컴파일 타임에서 뭐 정의할 수 있다 뭐 하는 거. 이게 좀 이따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게 퀄리파이어 가지고 얘가 어디에 있을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쿠다의 경우에는 정리를 이제 하거든요. 라운드 퍼포먼스 타이밍 하는데 이제 쿠다 그 뭐 포인터 이제 설명하는데 이제 그 변수가 선언될 때 해당 변수가 생성된 메모리 공간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이 디바이스는 당연히 디바이스에 있을 거고 컨스탄트 메모리 있고 글로벌은 또 글로벌 메모리 있다는 그걸 정리를 해요. 또 이거는 쿠다하고 오픈CL의 큰 차이점은 오픈CL은 커널 코드 그리고 호스트 코드를 따로 작성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한 코드에서 다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념적으로는 한 코드에서 작성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오히려 또 헷갈릴 수도 있는 또 분야일 수도 있고요. 왜냐면 사실은 코드가 실행되는 주체라는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사실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호스트하고 분명히 디바이스하고 다른 건데 그럼 코드가 다르면 뭐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코드 같다고 하면은 헷갈릴 수도 있는 좀 분야 중에 그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변수가 만들었을 때 어디에 이제 그 머물러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뭐 포인터 쓰는 것도 좀 조심히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잘 알아서. 근데 일단은 뭐 너무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겁먹을 필요는 없는? 그러니까 이게 C를 배울 때 되게 저도 그랬지만 막 포인터 막 그런 되게 어려운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시험 문제를 내기 위해서 되게 막 꼬는 것들이 있고 실제로 쓸 때 하다 보면 익혀지는 것들이 많은데 뭐 저는 이게 쿠다를 쓰면서 포인터까지 막 깊게 파서 해야 될 리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실제 많이 더 써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괜히 처음에 굳이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인데 되게 겁먹어지는 그런 부분이라 퍼포먼스 메저먼트를 네, 또 있는데 좀 전에 그 앞에 슬라이드에서요. 이제 그 네, 리멤버 하고 나오는 코드, 그러니까 리멤버 하고 나오는 코드 부분 있잖아요. 네, 지나갔죠. 그러니까 바로 전 페이지. 예. 네. 이게 지금 너무 어디가 다른 데를 가셨는데? 잠깐만 지금 리드 올리요? 아니면 다시 리멤버 하고 나오는 그 포인터. 예. 예. 이게 지금 제 앞에 놓쳐서 그런가? 디바이스가 앞에 붙으면, 퀄리파이어 붙으면, 이거는 CPU 쪽 메모리에 합당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GPU 쪽 메모리에 합당했다는 건가요? 디바이스면은 얘가 GPU일 것 같아요. 디바이스 메모리. 네, 그러면 GPU, 네. 그런데 이제 글로벌하고 컨스탄트가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냥 디바이스를 쓰면은 예를 들어 글로벌에 선언된다든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헷갈리는데. 이게 어디지? 그러니까 여기 GPU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좀 이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되게 나이스하게 설명한 게 있는데 뒤에 이 있어요. 메모리가 있어요. 글로벌 메모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글로벌 메모리, 메모리가 있으면 여기에 몇 가지는 이제 디바이스가 쓰는 게 있고 동시에 이렇게 호스트에서 접근 가능한 애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마 겹쳐지는 데가 아마 글로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건 그림 아, 다른 페이지 저기 있어가지고 제가 음, 정확하게 그림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네, 포인터를 쓰잖아요. 근데 이게 네, 지금 요 코드만 딱 보면 요거는 이제 GPU에서 돌 코드 파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인터를 썼잖아요. 앞에 이제 글로벌하고 디바이스나 컨스탄트로 퀄리파이 해놓은 변수를 또 포인터로 지금 불러다 쓰는데 이거는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헷갈리는데. 될 거예요. 근데 될 건데 지금 여기서는 차이가 이거 문법 이 버전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 지금 제가 얕은 C++ 지식으로는 컨스트를
뭐 이렇게 써도 동치라고는 들었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C++ 코드에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튼 여기서는 다르다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쓰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얘가 그 P가 포인터인데 그 상수를 가리키는 그 인티저를 가리키는 애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P 자체가 이제 그 컨스탄트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담는 애인데 그게 그 인티저를 담는다는 건데 아무튼 요새는 그 컨스트 그 퀄리파이어를 오른쪽에다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일반 C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뭐 자세하게 맥락은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거는 일반적인 C++은 아무튼 똑같고 이거를 이스트 콘스트라고 하고 이걸 웨스트 콘스트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네.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그게 모던 C++에서는 아마 같은 표현일 거예요. 그 두 개가. 그래요. 근데 이게 C가 이건 C++은 아니고 사실 쿠다 C라는 게 C에서 파생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어민이랑은 좀 다른 의미인데 약간 그 가끔 C++ 코드 보시면 막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콘스트를 막 뒤에다 쓰는 경우. 되게 결국엔 같은 의미라고 저는 들었어요. 일단 쿠다는 C를 따르니까 이 부분은 그쵸, 예, C++다 그 얘기인 거죠. 예, 그쵸, 예. 쿠다는 그쵸. 근데 뭐 요새 뭐지? 리프 플러스 플러스였나? 뭐 음, 요것도 나오는 것 같아서 뭔가 C++ 코드 안에다가 그 스탠다드에다가 심드 멀티 프로세싱 그 스탠다드를 집어넣으려는 것 같아요. 그 2020, 그러니까 C++ 2020에서는 CPP 2020? 예, 아마 이거 그냥 20이라고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그 심드 아마 멀티 프로세싱 좀 초안이 이제 드래프트가 이제 들어가고 아마 23부터는 아예 그 완전히 심드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게 엔비디아가 엄청 로비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네. 뭐 네, 뭐 그게 지금 쿠다시가 뭐 확장자도 다르잖아요. 뭐 .cu로 해가지고 뭐 사실 네. 뭐 C++도 아니고 C도 아닌 뭐 이상한 코드인데 그걸 음, 아예 그냥 다 녹여서 해버리려고 그래서 뭐 하는 것들이 뭐 시클도 있고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약간 요새 쿠다 쪽이 목소리가 제일 크니까 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좀 뭐 이렇게 단편적으로 지금 들은 거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면 꼭 나중에라도 좀 아닙니다. 지적을 했어요. 제가 아는 거는 그랬어요. 그 20인가 스펙에서 20 스펙이었나 17 스펙이었나 에서 구현된 거에서 그 뭐지? 그냥 폼은 레인지 4 쓰는데 거기에다가 뭐 설정만 조금 하면은 그냥 그걸로 GPU 코딩하는 것, 심드 코딩하는 것처럼 바로 되게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예전에 예시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 예, 예. 예, 그거가 뭐 이제 가는 거긴 한가 보네요. 요즘 그 라이브러리 쿠플 이거는 좀 처음 들어서 처음 봐서 예. 그렇네요. 예. 이런 게 인제야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어떤 맥락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C++이 그 커미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각 그 회사에서 막 모여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인텔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제 회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래 이제 C++의 스탠다드는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모이는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동안 안 모였는지 모였지만은 하다가 이제 모던 C++이라고 한 게 C11부터 나왔던 거고 그 C11 나와서 뭐 14, 17, 20 뭐 이렇게 계속 3년마다 스탠다드를 제정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모던 C++ 코드를 보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거 뭐 하는 코드인지 모르겠어요. 막 오토 베리어블 나오고 막 그러면 그 컴파일 시점에가 그 타입 인퍼런스를 해가지고 막 그 타입도 막 정하고 막 그렇다고 예, 들었거든요. 그것도 편해졌어요, 오토사가. 네, 뭐 오토하고 막 그 뭐 템플릿 뭐 메타 프로그램하고 저는 많이 모르겠어요. C++ 모던 C++ 같은 거 맨날 봐야지 하는데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뭐 나름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걸 테니까. 근데
맨날 C만 쓰던 저로서는 음, 이게 차라리 그냥 파이썬이나 이런 코드를 보는 게 낫지, 뭐 아니면 고나 이런 거 보는 게 낫지. C++은 머리가 아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파이썬은 자바의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만든 거였어갖고. 약간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 표현하던데 그 뭐지? 키친 싱크 랭귀지라 그래서 그 막 이것저것 기능을 막 추가하고 막 다 갖춰버리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참 너무 복잡해지고 머리만 아파지는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컴파일도 좀 빠르게 되게. 그 부분은 중요하네요. 어쨌든 포인터 부분은. 네. 네, 이거는 좀 아마 뭐 중요하진 않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면 메모리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되게 조심해서 좀 다뤄야 될 분야인 것 같고, 그래서 꾸준히 연습과 네,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코딩을 좀 하게 되면은 뭔가 핏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좀 사례를 좀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진행하시죠. 네. 퍼포먼스 이제 재는 것들 방식이 있어요. 그거는 뭐 이게 뭐 프로파일러 써도 되긴 하지만 코드에다가 이제 할 수 있는데 뭐 쿠다 이벤트 크리에이트, 뭐 쿠다 이벤트 레코드, 뭐 쿠다 이벤트 일랩스 타임 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 뭐 이제 동작 시간들이 이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코드를 실제 할 때 잘 써서 하면은 코드 디버깅 할 때 아마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오픈CL도 다 비슷한 거 있어요. 근데 뭐 프로파일러 쓰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거 이거 되게 인트루시브한 거잖아요. 이걸 이렇게 넣는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쓰는 게 좋을 겁니다. 벌써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정리를 후딱 하자면 쿠다 메모리 하이어라키 구조라는 게 하드웨어 제너레이션마다 달라요. 이 세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늘 매뉴얼은 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로컬 캐시를 쓰는 게 굉장히 큰 걸 해요. 아까도 보면 글로벌의 경우에는 막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났잖아요. 액세스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고 그 글로벌 메모리는 스태티컬리 아니면 다이내미컬리에 이제 선언할 수 있다는 거고, 컨스탄스 캐시는 뭐 리드 온리 데이터 아주 작은 것들 리드 온리 데이터 쓸 때 하고, 그리고 니얼바이 그러니까 그 몇 가지 블록만 좀 블록별로 나눠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브로캐스팅 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고, 리드 온리 캐시의 경우에는 콘스탄트 캐시보다는 크긴 한데 브로드캐스트 퍼포먼스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커널 베리어블은 당연하게도 커널 밖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쓸 수가 없고. 퍼더 리딩 보면 뭐 케플러 아키텍처의 경우에는 뭐 좀 읽어보고, 그리고 뭐 메모리 타입, 뭐 베리어블 타입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고, 쿠다 메모리스에 관한 또 좋은 이제 소스가 있으니 한번 보시고, 프로그래밍 가이드는 늘 숙지를 역시나 뭐 이걸 뭐 다 읽어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병목이 생겼을 때 늘 참고는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암페어 아키텍처가 나왔잖아요. 그것도 인덱스 리뷰를 하는 이 엔비디아 제 블로그 채널이 있고, 그리고 좀 조사해 본 게 뭐가 있냐면 이 뭐니 해도 클라우드를 쓰는 게 경제적으로 좋을 거예요. 이걸 뭐 GPU 새로 나왔다고 해서 다 GPU를 막 사서 꾸미는 거는 네, 좋을 수는 있는데 뭐 막상 그거 하자고 뭐라고 해야 되지, 닭 잡자고 소 잡는 칼 쓰는 걸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구축하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보면 아마존이 여기선 가장 빨라요. 이게 P3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EC2가 일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터라 그래서 가상
VM을 올려놓을 수 있는 환경인데 거기에 P3, 그러니까 요 암페어 아키텍처 GPU, 암페어 아키텍처 GPU를 쓸 수 있는 그 클라우드 리소스고요. 그거는 요 링크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MK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GPU 관련된 그 아키텍처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메모리 설명이 제일 잘 돼 있어서 메모리를 좀 잘 읽어봤어요. 그리고 그 엔비디아에서는 NGC라고 해서 이 클라우드 3사에 있는 그 GPU 환경을 더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그 환경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거든요. 이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뭐 로컬에서 돌리는 거든 뭐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거든 이 도커 컨테이너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에서 하다가 돈이 너무 많이 나오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도커 이미지를 갖다가 GPU가 깔려 있는 로컬에다 이제 돌려서 뭐 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결국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좀 조사를 한 겁니다. 이 뭐 블라인드 리스트 텍스처라든지 이런 이제 어드밴스한 개념들은 사실 이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이걸 왜 갑자기 그 서머리 하고 나서 설명을 했을까는 수업을 듣지 않았으면 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아까 이거 뭐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네,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글로벌이라는 게 이 GPU하고 이 호스트에서 둘 다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뭐 메모리라고 하든 아무튼 뭐 컨스턴트 텍스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퀄리파이어 가지고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 GPU가 뭘 액세스를 할 수 있고 호스트가 뭘 액세스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눈에 좀 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텍스처 메모리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텍스트 메모리 도대체 언제 쓰나요? 난 그래피컬 애플리케이션에서 뭐 언제 씁니까? 이제 다 그렇게 쭉 달려 있어요. 글로벌 메모리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뭐 쿠다에선 텍스처 메모리라는 거는 없고 사실 텍스처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1D, 2D, 3D 이제 할 때 주로 쓸 수 있다. 멀티 디멘전 리드 온리 데이터를 처리할 때 아주 쓸 수 있다. 사실 텍스처의 그 본질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거 혹시 텍스처 메모리에 대한 텍스처에 대한 설명을 좀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데디케이트된 건 없다. 근데 하지만 이름적 그 함수에는 그냥 이제 헤리티지로서 남은 것 같아요. 이 자체는 그렇고 이제 암페어다 아키텍처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좀 읽어보시면은 없는 거죠. 네 좋을 것 같습니다.